네, 안녕하세요. 신병입니다. 예전에는 제조기업이 소비자를 만나는 방식은 유통기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거기에 통해서 어떤 고객 피드백을 받고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사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환경의 변화란 무엇인가요? 전략, 경쟁자, 기술 또는 신규 비즈니스의 출현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들여보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해줍니다. 이전에 제조기업이 소비자를 만나는 방식이 유통기업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최근에는 다른 인터넷의 쿠팡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제조기업이 소비자를 만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가 환경 변화를 준비했는데 이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거는 아마존이라는 유통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으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전략을 가속화한 결과 작년에는요, 나이키가 코로나19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쟁자 나이키가 다이렉트, 그러니까 소비자를 유통기업을 통해서 만나지 않은 비율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42%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나이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마존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1년 나이키의 다이렉트는 아디다스 전체 매출의 70% 수준에 육박하게 됩니다. 점점점 증가하여서 아디다스 매출의 거의 7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고, 이런 파트너들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전략을 늦게나마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술 혁신이 비즈니스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 토스 같은 회사들은요, 기술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적합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다른 사람한테 송금을 할 때 필요한 시간이 토스는 당시에 24초 걸리도록 혁신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2023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베스트 뱅크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토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VNO라는 머천드 코리아를 인수해서 이제 금융뿐만 아니고 통신 사업, 핸드폰도 토스가 제공하겠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특히 모델의 트렌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면 굉장히 이것들을 적용하기가 유용한데요. 세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비스화, D2C, 플랫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와 D2C, 이거는 무엇인가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모델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서비스와 D2C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화는 뭔가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고객에게서 공급자 모델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사업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전통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이거를 위한 경쟁력도 혹은 이거를 위한 기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시해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고 포착해내는지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묘사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체계적으로 묘사한다면 우리가 그것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제시하는 관계도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정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되고 어떤 파트너하고 겪게 되고 고객을 어떤 식으로 만날 건지, 그리고 레비뉴와 코스트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이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핵심 파트너들과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리고 고객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이 파트너들과 고객과의 사이에서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릴 수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애플은 업계에 부정적인 견해를 일축하고 고객에게 완벽한 음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당시에 아이튠즈의 미디어 소프트웨어, 아이튠즈의 온라인, 아이팟 플레이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통합시켰죠. 그리고 현재 모델이 됐는데 애플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은 밸류 프로포지션을 통해서 애플은 온라인 디지털 음악 시장을 접근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델을 세웠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구현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또 우리가 채택을 해서 이걸 실천하고 보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많이 기업이나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디자인 싱킹을 하기도 하고 더 훅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습관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시나리오 빌딩 또는 스프린트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걸 접근하는 형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요,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어떻게 창출할지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비즈니스 사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다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상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왜 다시 이걸 주목해야 하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변화하냐? 원사이드에서 투사이드로 변화하고 있고요. 전통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모델과 섞여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D2C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말도 사용하면서 제조업이 아니야 서비스화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 혹은 에이전트 모델, 사용 모델 예전에는 광고 모델이었던 것들이 사용 모델로 바뀌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속해 있다면 구독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전 세계 기업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포르쉐 같은 경우도요. 5가지 모델을 다양하게 구독해서 아무거나 색깔 바꿔 탈 수 있는 모델로 변화하였고 또한 플랫폼 기업들도 서비스 확장에 따라서 구독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미 재빠르게 제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MS365 서비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페이스북의 워크플레이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소액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과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야 했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분 또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플랫폼화입니다. 플랫폼화는요, 공급자에서 운영자로 자기의 본업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화는요, 양면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오픈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2025년까지 거의 70% 이상의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매출의 30%를 차지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플랫폼 전략을 세우는 기업들, 플랫폼을 통해서 전환하는 기업은 3%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플랫폼은 왜 이렇게 기업들이 집중하고 이곳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의 성장 방식 때문입니다. 전통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요. 플랫폼 기업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 성과도 낮지 않은 것 같지만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플랫폼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다 플랫폼화 돼 있고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의 올바른 접근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 업종이 플랫폼 기업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할 때 내가 스타트업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전통 기업이야 이럴 때에도 그 기업에 맞는 기회와 위험을 따라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론을 찾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프레임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폭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X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로드맵의 설명을 맡은 이노피 파트너스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DX 시대 기업의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역량 향상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기업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변화 혁신 과제로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내 다양한 기술의 접목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처럼 4차 산업혁명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항상 빠지지 않는 핵심 기술과 3D 프린터, 드론, 메타버스, 챗 GPT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발굴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업무 또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 서비스 플로우, 제품 등의 개선으로 효율화와 같은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DX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발굴하고 실제 기업이 성장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DX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로드맵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이해를 기반으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주 대상은 사업 개발 담당자이거나 혹은 사업 개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임직원입니다. 이 로드맵은 기존 지식 전달 형태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단계와 우리 기업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신사업 과제를 뽑고 실제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솔빙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베이직 과정은 DX 기술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작성하는지의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어드밴스드 과정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DX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트렌드와 실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를 공부하고 신사업 구체화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배운 뒤 신사업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리바이벌 과정은 기획서를 작성하던 당시 기술이 따라오지 못해서 기업의 역량이 그 당시에는 받쳐주지 못해서 등등 반려가 되거나 중단된 신사업 기획서가 있다면 그 기획서를 현재 DX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기획해보는 과정입니다. 스타트업 과정은 사업 기획 환경을 사내 벤처 형태로 잡음으로써 교육장에서만큼은 기업 소속이 아닌 사내 벤처 팀원으로서 사업을 기획해보는 과정입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와 문화 안에서 사업 아이디어로부터 기획안, 도출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수한 DX 신사업 기획서를 도출합니다. 스페셜리스트 과정은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DX 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획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창의성보다는 피저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사업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보다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산출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적합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들으신 교육과 비슷한 교육이 있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희는 DX 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 기획서를 작성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기업 맞춤의 DX 사업 개발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여 안정적으로 우수한 DX 기술 활용 신사업 기획서를 도출한다는 점, 그리고 융합 인재로 구성된 이노피 파트너스 PM들을 통해서 사업의 품질 관리를 진행한다는 점, 본 프로젝트를 저희가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